옛날 한 고을에 꽃을 그렇게도 잘 그리는 화공이 살고 있었다. 부인은 매우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금실이 아주 좋았다. 여보, 당신이 그려주는 꽃이 참 좋아요. 아무리 내가 아름답게 그려도 당신만큼 하겠소, 냥냥. 그런데 이런 꽃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꽃 말이오? 저처럼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볼 수 있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당신처럼 저를 찾아와주는 꽃? 호호, 그런 꽃이 어디 있겠냐마는 꼭 우리를 위한 꽃이구려. 당신을 위해 내 그려보리다, 냥냥.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사또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또여서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하였다. 역시나 그 사또는 부임해온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방, 이 고을엔 절세미인들이 그리도 많다던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 예, 역시 영웅은 미인을 좋아한다더니 사또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냥냥. 이방은 사또에게 점수를 따내기 위해 열심히 마을에 있는 예쁘다는 처녀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사또의 눈에 차는 이가 하나도 없었나 보다. 이래가지고 나를 보필하겠는가? 어허, 냥냥. 사또 눈에 들어야 내가 편한데. 그렇지. 사또, 우리 고을에 제일 가는 미녀가 한 명 있긴 합니다만, 야옹. 오, 그래. 그게 누군가, 냥냥.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임자가 있어서. 어허! 어서 누군지 말하도록 하라! 야옹! 에라, 모르겠다. 예, 마을 느티나무 옆에 사는 화공의 마누라가 절세 미인입니다요, 냥냥. 그래? 어디 얼마나 예쁜지 보자꾸나. 데려오거라. 그래도 남들 눈도 있으니 살짝 몰래 보고 오시지요. 사또 마음에 또 안 들 수도 있으니. 흐흐흐흐, 오냐, 그러자꾸나, 냥냥. 그렇게 평복을 입고 이방을 따라가서 그녀를 보게 되는데 저럴 수가, 절세 미인이로다. 사또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관가로 돌아온 사또는 밤새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화공놈에겐 과분한 여자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구나, 냥냥. 이방, 당장 가서 그녀를 잡아오거라. 예? 그래도 보는 눈들이 많은데 어찌 아무 죄도 없는 난 여자를. 걱정 말고 당장 포박해서 데려오거라. 그럼 더욱더 남의 이목을 끌게 되는. 어허, 하라면 할 것이지 웬 잡소리가 그렇게 많은고, 냥냥. 예. 어쩔 수 없이 화공의 아내를 잡아온 이방.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사또,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끌고 온단 말입니까? 네 죄를 모르니 가르쳐주마. 옛말엔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한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라. 곧 너를 두고 한 말이지, 냥냥.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까? 어허, 그래도 니년의 죄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더구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 병이 든 자도 있고 너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시끄럽고 이제 네 선택만 남았느니라. 네? 네 죄에 대해서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겠느냐. 야. 그제서야 사또의 의중을 눈치챈 아내. 이런 버러지만 못한 인간 같으니 차라리 나를 옥에 가둬라. 좋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봐라, 당장 저것을 쳐넣어라. 이야. 그렇게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화공은 자신의 아내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와 항변했지만 곤장만 맞고 쫓겨나고 말았다. 내가 힘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한단 말인가, 냥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꽃 말이오? 저처럼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볼 수 있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당신처럼 저를 찾아와주는 꽃? 그런 꽃이 어디 있겠냐마는 꼭 우리를 위한 꽃이구려. 당신을 위해 내 그려보리다, 냥냥. 그날 밤 화공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7일간 잠도 자지 않고 그린 그림은 꽃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모양이었다. 그림을 완성한 화공은 비틀비틀 걸어 자신의 아내가 갇힌 감옥 담 밑에 주저앉았다. 여보, 내가 왔소. 여기 당신이 있었으면 하던 꽃그림 그려왔소, 냥냥. 그리고 땅을 파더니 자신의 그림을 묻고 그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흙이 흠뻑 젖을 지경이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림이 묻힌 자리에서 싹 하나가 돋았다. 그러더니 그 싹은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화공의 아내가 갇힌 감옥의 창살에까지 이르렀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다. 그 꽃은 화공이 혼신을 다해 그린 꽃 모양이었다. 아내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꽃은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목 놓아 울던 아내 역시 자신의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었다. 이 억울한 사연은 사또와 이방의 엄포로 묻혔고 사람들도 안타까워할 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화공의 그림에서 피어난 꽃은 덩굴이 길게 길게 이어져 담을 타고 지붕을 타고 나무를 타고 어느덧 궁궐에까지, 그리고 임금이 살고 있는 침소에까지 이르렀다. 오, 이 꽃은 무슨 꽃이길래 이리 아름답고도 기이한 것인가, 냥냥.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예이. 왕명에 따라 꽃의 출처를 조사하던 관리들은 꽃의 덩굴과 흔적들을 역으로 쫓던 중 화공 부부의 마을까지 도달. 이윽고 화공 부부가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알고 크게 노한 임금은 못된 사또와 그 무리들을 참수했고 부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까지 지내주었다. 이후 그 꽃은 나팔 모양을 닮아 나팔꽃이라 불리고 부지런한 아내를 기리는 것처럼 아침에 만개했다. 오후엔 오므라들었다. 나를 찾아온 이 덩굴은 뭐지? 오, 구독과 좋아요 꽃이구나. 멋진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 구독과 좋아요 꽃도 일이 많아지고 있구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